시사톡톡. 네,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이승은 시사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아마 네. 정말 온 국민이 땀을 쥐고 네. 그 상황을 지켜봤을 텐데, 자, 윤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이 됐지요. 네, 약 4개월 만이었죠. 그래서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이후 남은 과제와 조기 대선 전망을 퀴즈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 정답 채팅창으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샵 1133번도 열려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퀴즈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내주시죠. 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뒤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째가 되는 이 날에 치르게 됐는데요. 이 날은 언제일까요? 1번 6월 3일, 2번 6월 13일. 네, 자, 윤 전 대통령 지난 4일에 파면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인 이 날에 조기 대선 치르기로 했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화요일이고요.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자,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날짜는 언제일까요? 1번 6월 3일, 2번 6월 13일.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 우물정 1133으로 마찬가지로 퀴즈 정답과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지 약 4개월 만에 결국 파면됐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예, 다양한 추측들이 많이 나왔고,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네. 8대 0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헌재 판단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만 8대 0인 게 아니라 세부 쟁점 하나하나 완전한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일단 좀 간단하게 쟁점들 있었던 거 짚어볼게요. 우선 계엄령을 선포할 만큼 위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이걸 강행한 점이 첫 번째였고요. 국무회의 심의 같은 이런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쟁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활동을 막은 거, 또 포고령으로 정당 활동이랑 기본권을 제한한 거,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것 등을 모두 위법 위헌 행위라고 봤습니다. 결국에는 헌재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네. 파면 결정된 후 윤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을까요? 총 2차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거나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에 관저를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과 별개로 이제 앞으로 수사,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는 14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14일부터. 네. 근데 이게 헌재에서 파면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또 체포를 지시했다는 걸 사실이었다고 본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내란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수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걸로 보인다고요? 네. 대통령일 때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못하는 불소추 특권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서
명태균 게이트나 최상병 수사 외압 같은 다른 사건들도 본격적으로 수사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조기 대선의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이고요. 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이랑 헌법을 바꾸는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우 의장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이걸 고치는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요.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같이 하자고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걸 번복을 하고 대선 후에 논의를 이어가자고 입장을 바꿨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이제 사퇴를 했지만, 네. 우 의장 제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죠. 네,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찬성하는 반응이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는 개헌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내란의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우 의장이 입장을 바꾸면서 개헌은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이 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1987년 개헌 때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시대에 맞게 좀 바꿔야 한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얼마나 좀 많은 건가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 행정입법권, 또 국무총리와 장관의 임명과 해임권, 또 헌법기관 구성권, 사명권 등 거의 모든 국가 운영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권한이 많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가 끝날 때쯤 비리나 직권 남용, 탄핵 같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오늘 시사톡톡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이야기도 이어가 볼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날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 기한의 마지막 날이죠. 이 날은 언제일까요? 1번 6월 3일, 2번 6월 13일. 네. 자, 1번이 6월 3일이고요. 2번이 6월 13일인데요. 이 둘 중에 오늘의 정답 있습니다. 샵 113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가서 지금 대권 주자들 개헌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도 밝히고 있고 뭐 정당마다도 입장이 다르고 네. 같은 당 안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인데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우선 이재명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 등은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4년을 일하고 중간평가를 받아서 잘하면 한 번 더 뽑힐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래야 대통령이 처음부터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또 정책도 오래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으로 뽑히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여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야권의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또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4년 중임제로 가고요.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른다. 함께 치르게 되면은 좀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선거 비용 아낄 수 있겠죠. 또 대선과 총선을 비슷한 시기에 치르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아무래도 국회랑 부딪힐 일도 적어지고 국정 운영이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행정부랑 국회를 여당이 또 다 장악을 하게 되니까 대통령이 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임기가 3년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취임 1년 뒤에 2026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요. 또 2028년, 2년 뒤에는 총선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선거 준비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조기 대선 앞두고 각 정당별 대선 주자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먼저 야당부터 볼게요.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더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대표직에서 물러났고요.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이재명계 인사들도 출마를 선언했지요. 네, 비명계인 김두관 전 의원은 이재명 대세론으로는 승리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김동연 경기지사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파면된 지 3일 만에 가장 먼저 대선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15명 이상 될 걸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또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출마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후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경선 룰을 좀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에 최종 대선 후보를 뽑을 예정인데요. 그 전에 예비 경선을 두세 차례 치르고 본 경선 후보 2명을 가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 경선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치르는 걸 검토 중이고요. 사실 본 경선도 이렇게 여론조사, 민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이건 시간이 좀 촉박해서 기존 방식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자, 기존의 경선 방식은 어땠는지 또 살펴볼게요. 저번 대선 때는 11명의 후보가 1, 2차 예비 경선을 거쳐서 총 4명이 본 경선을 치렀습니다. 1차는 여론조사 80%, 당원투표 20%였고요. 2차는 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였습니다. 본 경선은 당원투표가 50%, 일반 여론조사가 50% 이렇게 반반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당원 투표 비율이 좀 높아졌네요. 네. 최종 대선 후보 누가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대선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퀴즈 정답이기도 하죠. 대통령 파면 60일째가 되는 날에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예비 후보자 등록은 일단 지난 4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하고요. 재외투표는 5월 20일에서 25일,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퀴즈 정답 언제입니까? 네, 오늘의 정답은 1번 6월 3일입니다. 자, 다음 대통령 선거 6월 3일이 오늘의 정답이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8698님, 헌재 판결 순간에 눈물이 다 났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0546번님, 6월 3일 꼭 투표합시다 해주셨습니다. 5773번님도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해주셨고요. 6947번님도 국민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뽑을 대통령 잘 보고 선거하고 싶습니다 해주셨고요. 2692번님 6월 3일에도 일해야 하는 마음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은요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방금 일하러 가신다는 2692번님과 그리고 0967번님 두 분께 선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승은 시사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